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KC대학교 간호학과의 유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매 노인을 위한 인간 중심 돌봄의 적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2020년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회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여성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이 이제 남성의 기대 수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어때요? 조금 더 많이 살죠.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성의 기대 수명은 85.7세고 남성의 기대 수명은 79.7세가 돼서 평균으로 봤을 때는 82.4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살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앞으로 한 60년 정도 더 사실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 수명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80살을 넘었는데 1900년도만 해도 인간의 기대 수명은 몇 살이었을까요? 네. 1900년도만 해도 인간의 기대 수명은 45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100년이 지나면서 기대 수명이 2배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기대 수명이 증가한 이후로는 과학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의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이제 예방 백신이 나왔던가 혹은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1900년대는 45세 정도까지 우리가 살았다면은 1920년대는 82세 정도 우리가 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2019년도만 해도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4.9%였죠. 그래서 100명 중에 한 15명 정도가 노인이었는데 2060년도 되면 어때요? 100명 중에서 44명 정도가 65세 노인으로 이렇게 노인의 인구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2014년에 가장 두려운 질병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노인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인들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치매라고 응답한 경우가 43%에 해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암이라든가 뇌졸중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노인들이 치매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모임에서도 저희 부모님이라든가 고모, 작은 엄마, 작은 아빠 이렇게 모였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이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나는 치매 걸리면 그냥 죽을 거야. 정말 치매 걸리면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도 고통스럽지만 치매 노인의 가족들이 치매 노인을 돌봄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주변에 봐왔기 때문에 치매라는 질병이 치매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두려운 질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치매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8.9명이었고 2020년도는 거의 10명에 가깝죠. 그러니까 노인 10명 중에 1명은 치매 노인인 거죠. 치매라는 질환은 노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치매의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입니다. 치매. 그림 두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사람 모양의 그런 나무죠. 나무를 보면은 초록색 나뭇잎이 무성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나뭇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가장 세 번째 나무를 보면은 이제 단풍 지는 것처럼 나뭇잎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치매에 대해서도 나이가 듦에 따라서 처음에 나무의 가지가 초록색으로 무성했던 나무 가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색깔도 변하고 나뭇잎도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치매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이제 어르신을 보면은 이제 뇌에서 무언가가 퍼즐들 혹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퍼져 나가죠. 그래서 치매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치매 중에서 대표적인 치매가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되는 것이고, 알츠하이머성 치매인 경우에는 이러한 나타나는 증상 중에서 단기 기억력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듯한 어르신의 표정에서 그리고 생각들이 지어져가는 그런 그림을 나타낸 것이 치매로서 이제 많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치매하면은 여러분들이 치매 노인들은 저도 이제 제가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저희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치매 노인이셨어요.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물론 이제 외할머니, 할머니가 순간순간 기억들이 돌아오셔서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것을 한탄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해하고 속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제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든가 혹은 이제 자녀들한테 화를 내거나 혹은 이제 폭력을 가하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기억이 돌아왔을 때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외할머니가 얘기하시기도 했고, 저희 친할머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누구시냐고 아줌마 누구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할머니 저 선영이에요 하면은 할머니가 잘 기억하시지 못하고, 그렇게 점점 기억을 잘 못하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그리고 돌볼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굉장히 가족들이 마음이 아파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의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나타나기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영화 중에서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영화죠. 요즘은 치매에 관련된 영화들이 국내도 그러고 국외도 그러고 많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치매 노인을 돌봄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통받는 것이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관찰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자, 가족이 고통이 가장 큰 질병도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치매가 되겠죠. 그래서 노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43%가 치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환자 가족들도 역시 같이 물었을 때 고통스러운 질병,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질병이 무엇이다? 치매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치매 노인들에 대한 학대에 대한 소식이 종종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뉴스에서도 치매 노인이 요양시설에서 학대된 것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치매 노인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학대가 발생한 장소로서는 가정 내에서 학대가 되는 경우가 거의 70%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생활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병원, 공공시설에서 치매 노인이 학대를 당하는 장소로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들과 치매 노인 학대에 관련된, 불편하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치매 노인 학대에 관련된 KBS 뉴스 2020년 11월 21일에 상영된 뉴스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를 학대하는 모습이 한 시민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근데 해당 센터장은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게다가 이 할머니의 남편까지도 처벌은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전현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차 안에 앉아 있는 노인의 뺨을 때립니다. 내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노인을 밖으로 끌어내더니 차문으로 할머니의 팔을 여러 차례 누릅니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고 마는 노인. 먼저 가버린 여성을 기어서 쫓아갑니다. 영상 속 노인은 치매 등을 앓고 있는 75살 이모 씨. 할머니가 쫓아간 여성은 돌봄센터 운영자입니다. 민간 노인 돌봄 업체의 김모 센터장은 이곳에서 이모 노인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촬영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툭 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슴 쪽으로.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으면 센터장은 할머니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해 방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니야, 때린 걸 내가 왜 인정해? 때린 게 아니라 방어라니까. 방어하신 거. 아니, 이거를 갖다 잡아 당기고 하는데 방어지 그래요. 그게 방어지. 하지만 서울시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번 사건을 노인 학대로 판단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할머니의 보호자인 남편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 돌봄 기관에서 치매를 앓는 노인을 맡아주기 꺼려하는 데다 생계를 위해 자신은 매일 일을 나가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이 수월한 이용자를 선택하는 이런 역선택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현재 약 4만 곳이나 되는 노인 돌봄 기관의 99%는 민간 업체입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KBS 뉴스 치매 노인 학대에 관련된 영상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작년에 나온 영상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치매 노인 돌봄에 대한 여러분들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치매 노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치매 노인은 어때요? 자기가 뺨을 맞고 가슴이 밀쳐지고 그 다음에 차에 문이 껴서 학대를 당하는데도 저항을 하지 못해요. 이게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치매 노인의 가족, 다시 말해서 보호자가 치매 노인이 학대받았다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당당하게 화를 내지 못해요. 내 아내가 치매 노인인데 이렇게 학대를 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히 잘못된 것을 수정하도록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게 두 번째 이슈가 되고요. 세 번째, 학대를 가한 케어기버죠. 돌봄인이 너무 당당해요. 나는 때린 게 아니다. 나는 방어했을 뿐이다. 이게 바로 치매 노인에 대한 돌봄에 대한 현실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치매 노인을 위한 인간 중심 돌봄의 적용이에요. 치매 노인, 인간 중심,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죠. 치매 노인은 스스로 학대를 당하면서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가족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간 중심 돌봄을 실현할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이 강의가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조금씩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치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라고 했을 때 치라는 것은 어리석을 치, 매라는 것은 어리석을 매, 어리석고 어리석다 라는 것이 치매에 대한 질병명이 되겠습니다. 이 치매에 대한 질병명 자체가 너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매라는 용어에서 다른 질병명으로 바꾸자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고 미국 같은 경우도 치매를 치매라고 하잖아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인지증, 대만 같은 경우는 실지증, 홍콩 같은 경우는 뇌퇴화증 이러한 용어로서 달리 명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치매라는 질병 자체가 너무 부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도 조금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치매라는 것은 이제 의학 용어로 영어로 봤을 때는 디멘치아라고 해요. 디멘치아가 치매가 되는데 디멘치아라는 것은 라틴어야. 라틴어로서 디멘타투스라는 뜻으로서 정신 이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디멘치아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600년경 세비야 대주교가 디멘치아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멘치아를 이게 라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용어를 살펴봤다라고 하면은 D라는 거는 없어진다. 박탈된 상태가 D가 되겠고요. 멘트라는 것은 이제 정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네미아 이렇게 끝에 이하가 붙으면은 상태 혹은 병적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out of mind, 정신이 부재한 상태가 디멘치아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치매는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의 뇌가 각종 질환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이 상실하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뇌에 관련된 질환이에요. 그래서 치매라는 질환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이 죽어버린 질환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점점 나의 기억이 소실돼요. 어떤 기억부터 소실되냐면 단기적인 기억부터 소실이 돼요. 5분 전의 일, 1시간 전의 일, 어제 전의 일은 기억을 못하고 50년 전에 결혼했던 거, 그리고 아이 낳았던 거, 그런 것들은 장기 기억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치매에 대해서는 이제 dementia is a syndrome, 그래서 associated with an ongoing decline of brain functioning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렵진 않죠. 치매라는 것은 증상 징후인데 무엇과 관련됐냐면은 지속적으로 뇌의 기능이 쇠퇴하는 질환이 치매가 되는 것이죠. 치매라는 것은 완치가 없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뭇잎이 점점 떨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잎새의 나뭇잎이 점점 떨어져서 그것을 다시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매라는 질환도 점점 인지 기능이 떨어지죠. 회복되지 않는 것이 치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면 메모리 로스죠. 기억의 상실. 그리고 생각하는 데 어려움, 문제 풀거나 말하는 데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이 치매가 되겠습니다. 이제 치매의 역사를 쭉 되돌아봤을 때 이제 기원전 2000년경의 고대 이집트에서는 노년의 기억력 저하가 있다. 노인이 되면 될수록 자꾸 뭔가 잊어버려요. 라고 기록하기도 했었어요. 그것을 치매다라고 하지만 노인이 되니까 자꾸 잊어버리네 라고 기록을 하기도 했고, 기원전 550년경이에요. 정확히 몰라요. 550년경 피타고라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고령기에는 정신적 유체적으로 쇠퇴되면서 정신이 어리석다라고 했죠. 그리고 기원전 460년경 이제 히포크라테스 위대한 의사죠. 인지 장애로서 뇌손상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플라톤은 노령이 치매의 원인이다. 나이가 들면 치매가 발생한다.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에이징, 나이다라고 보기도 했고, 마르쿠스 키케로라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자 변호사이자 집정관인 사람은 의지박약으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한다라고도 했고, 가장 가까운 섹스피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섹스피어는 섹스피어에서 나오는 리어 왕이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나타나는 질환이 치매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이러한 증상들이 보였던 노인들이 많이 존재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치매의 원인을 살펴봅시다. 치매의 원인은 종류에 따라서 퇴행성 질환, 뇌혈관 질환, 대사성 질환, 감염성 질환, 중독성 질환, 다양한 종류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80% 정도에 해당하는 거. 치매는 굉장히 많은 집단들이 모여 있어요. 그 안에 많은 작은 질병들이 모여 있는데 치매 중에서 대표적인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죠. 그래서 치매를 그냥 알츠하이머라고 얘기도 해요. 하지만 치매가 알츠하이머랑 똑같진 않죠. 치매 안에 알츠하이머가 굉장히 많다.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뇌졸중, 뇌경색으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하기도 하고, 알코올리즘,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매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치매라는 것은 좋아지지가 않아요. 점점 증상이 악화돼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 물을 마시거나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거나 밥을 먹거나 화장실 가는 그러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점점 소실되는 것이 치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치매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초기 치매, 중기 치매, 말기 치매로 나뉘고, 초기 치매부터 최근 기억력이 감퇴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간 치매하고 건망증을 구분하는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어제 저녁에 무슨 반찬을 먹었지? 기억이 안 나. 내가 갈비를 먹었나? 짜장면을 먹었나? 기억이 안 나면 건망증일 수가 있고, 내가 어제 저녁에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 자체도 기억이 안 나면 치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치매 초기에 있어서는 최근 기억력이 감퇴가 되는데, 이러한 기억력의 감퇴는 단순한 건망증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장기 기억력은 오랫동안 남아있기도 하죠. 그러면서 말들이 계속 이렇게 대명사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거 이러한 대명사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욕 저하라든가 성격의 변화,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수동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우울, 불안, 의심 등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제 중기 치매가 되면은 초기 치매보다 증상이 좀 더 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중기 치매로 보실 수 있는 게 행동 심리 증상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불을 지른다든가, 아니면은 돌보민을 때린다든가, 이렇게 폭력을 쓴다든가, 이제 아니면은 변을 보고 막 벽에다가 칠한다든가, 이러한 행동들이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까요?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엄마가, 나의 남편이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폭력을 쓰거나 아니면은 집 밖에 나갔다가 실종이 되거나 그런 사건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가족들은 두렵죠. 이러다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 중기 치매에서부터 가족들은 고민을 합니다. 더 이상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볼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화적인 특징이 있죠. 제가 미국에서 요양병원에서 근무했을 때하고 한국에서 저희 할머니가 요양시설을 보냈을 때 이 가족들 혹은 치매 노인의 관점이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열심히 돈을 벌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사요. 오랜 동안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이 집을 산 것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자녀들이 돌봐줄 게 아니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그 집을 위탁을 하고 그곳에서 살기 때문에 질병이 심해지기 전부터 어떠한 곳에서 내가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요.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찾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페밀리즘이라고 그러죠. 가족주의적이고 유교주의적인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아픈 노인을 돌보고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도리로 여기는 것이죠.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그렇게 패러다임이 확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돌봄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가족들이 번아웃,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이 치매 노인을 돌봄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 망가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보내야겠다라고 하면은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굉장히 죄책감이 많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거리라든가 혹은 가격 이런 것들 단순한 비교에 의해서 요양시설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어찌됐든 이제 중기 치매가 심해지고 말기 치매가 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더 이상이 재가해서 돌봄이 힘들고 요양시설로 많이 보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생리적인 단순한 이제 뭐 건망증 같은 노화와 치매하고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치매라는 것은 뇌 기질적인 질환이에요. 그래서 앞에 우리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노인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퍼즐 같은 것이 뿌려지는 것처럼 뇌에 관련된 문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대뇌가 이렇게 아트로피, 쪼그라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고등의 사고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소실이 되고 나중에는 점점 이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먹는 거라든가 혹은 화장실도 못 가고 누워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는 망각에 있어서 경험의 전체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잊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별로 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치매 걸린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5분 간격으로 물어봐요. What time is it? 그 다음에 뭐 What's your name? 이제 저 같은 경우 미국에서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면은 또 물어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 그거 자체는 그냥 새롭게 물어보는데 이제 약간 생리적인 노화 같은 경우 아까 내가 물어봤구나. 나 왜 이러니? 또 물어봤네. 나 왜 이러지? 나 걱정이야. 나 치매인가? 하는데 이거는 생리적인 노화인 경우가 있고 치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망각했다라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냥 행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질문을 듣는 대상자가 더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중증으로 진행되면서 퇴행성이다. 퇴행성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 앉아진다는 거죠. 계속 앉아진다는 거예요. 회복되기가 힘들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다른 인지 기능에도 장애가 있는 것이 치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 노인들, 치매를 가진 대상자에 있어서의 관리는 크게 약물요법과 그 다음에 비약물요법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약물요법은 이제 의사들이 인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에리셉티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썼지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약을 쓴다든가 NMDB라고 하는 뭐 그런 약물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환자들한테 줄 때는 메모리필이다. 라고 해서 드리고 이거 먹으면은 기억력 정말 좋아져요 라고 했는데 이러한 인지기능 개선제를 복용을 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치매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완만하게 나빠지도록 이렇게 좀 유지시키는 것이 치매 약물이에요. 그래서 치매가 진단이 났을 때 이러한 약물을 적절하게 복용하는 것도 치매 관리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치매에 대한 진단과 초기에서 치매를 진단을 하고 약물을 적절하게 복용을 하고 비약물적인 요법의 관리가 이루어지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그 디클라이닝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치매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과에서 쓰는 약물들을 증상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는 우리는 돌봄이기 때문에 비약물적인 요법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제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약물적인 요법에 있어서의 치매 관리 중에서는 인지 기능 훈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노인들에게 인지 기능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퍼즐을 한다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빙고 게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일상생활 활동을 훈련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어르신과 같이 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다거나 머리를 감는다거나 이런 것도 같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해상요법, 음악치료, 미술치료, 댄스치료 등등의 다양한 그러한 관리요법이 있다. 비약물요법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다뤄볼 것은 치매 노인을 위한 약물적인 관리가 아니라 비약물적인 접근으로서 우리는 치매 노인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치매 노인을 관리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노인을 돌봄을 위한 접근으로서는 돌봄 환경 구축 혹은 욕구 반영 치매 모델 행동, 휴머니티드 케어 혹은 행동 심리 증상 관리, 인간 중심 돌봄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돌봄 환경 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면 돌봄 환경 구축이라는 것은 치매 노인을 위한 돌봄 환경 구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을 만드느냐? 치매 노인의 품위를 지켜주는 환경이죠.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게끔 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이 밥을 잘 못 드신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 내가 밥 떠줄게.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기능을 훈련시켜서 그것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도 필요하고 안전한 환경도 필요해요. 그래서 치매 노인들은 인지기능의 손상, 대뇌가 이제 위축이 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나냐면은 화장실에 딱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화장실 어때요? 변기뚜껑 무슨 색? 하얀색. 병 무슨 색? 하얀색. 세면대 무슨 색? 다 하얀색이죠. 그러면은 치매 노인이 그곳을 딱 가면은 다 하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몰라서 넘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노인을 위한 안전한 환경 구축에 있어서는 변기뚜껑은 무슨 색? 빨간색. 세면색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넘어지지 않게 안전바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치매 노인을 위한 안전한 환경이 되겠고 그리고 적정 수준의 자극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가정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치매 노인이 돌봄을 제공받는다라고 하면 그게 가정이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에 간다라고 했을 때 가정과 같아야 돼. 집과 같은 환경, 홈라이크 환경이 되게 중요하죠. 치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기 기억력은 소실되지만 장기 기억력은 남아있고 나에게 익숙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해요. 반대로 낯설거나 병원 같은 환경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집과 같은 환경, 집에서 입었던 옷 이런 것들을 이제 요양시설에서 허용해주면은 이러한 치매 노인을 위한 환경 구축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치매 노인 돌봄 접근법 중에서 휴머니튜드 케어라는 것은 휴머니즘 플러스 애티튜드가 이제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브 자넨슨이라는 그런 프랑스의 치매 관리 매니저가 치매 노인들에 대해서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치매 노인들을 돌보면서 어떻게 치매 노인을 위해서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인 그 철학과 그 다음에 애티튜드를 갖춰야 될지 4가지에 대해서 요약했죠. 휴머니튜드 케어에는 바라보는 것, 말하는 것, 접촉하는 것, 서 있는 것으로 이 4가지의 케어를 살펴서 치매 노인을 단순히 환자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적절한 애티튜드를 갖고 접근해야 됨을 주장한 것이 휴머니튜드 케어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가 뭐였죠? 오늘의 키포인트. 오늘의 학습에 있어서 치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2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끝나고 나서 제가 강연을 마치고 나서 무엇을 느껴야 된다? 치매 노인을 위해서 어떠한 인간 중심 돌봄을 실천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예를 써 내리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스스로 5가지 이상 써 내려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인간 중심 돌봄에 대해서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 돌봄이라는 것은 person centered care라고 그래요. person centered care고 이 인간 중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인간 중심 돌봄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요즘에 굉장히 키예요. 키워드여서 병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환자 중심의 선도병원, 고객 중심의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 고객 지향, 환자 중심.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이 병원을 홍보하는 데 사용됐을까요? 기존에는 어땠는데? 환자 중심이 아닌 건 뭔데? 기존에는 병원 중심, 의료인 중심의 문화였었죠. 그래서 brand new idea, brand new perspective.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객 중심. 근데 이제 환자라는 것도 요즘에는 환자라는 용어도 잘 안 써요.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는 유선영 환자님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에는 고객님이라고 많이 불러요.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이죠. 환자가 주인이에요. 고객이 주인인 거죠. 병원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했나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 중심 돌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의료시설에서도 이러한 관점으로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퍼슨 센터드 케어를 누가 만들었냐면 이 개념을 만든 사람은 칼 로저스예요. 위대한 심리학자죠. 그래서 칼 로저스가 인간 중심의 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관점에서 상담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대상자의 요구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가치를 존중해주면서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person centered care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나온 인간 중심이라는 개념을 돌봄으로 차용했다,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의 관점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병원 중심, 의사 중심, 의료 중심의 돌봄이 이루어졌다가 이제는 21세기 2021년을 사는 우리들 이 현재에 있어서는 person centered care 모델이 병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고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학 중심 모델이었을 때는 의료인 중심, 의학 중심 모델이었을 때는 위계 질서에 의해서 환자는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 돌봄을 제공받아야 되는 대상자였고요. 환자가 어떠한 치료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치료라든가 돌봄에 대한 결정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환자가 자기 건강에 대한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두통이 생기거든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박사예요. 내가 내 몸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라고 얘기해도 의사들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메디컬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퍼슨 센터드 케어라는 것은 여기서 파티시펀트라는 것은 대상자, 환자와 스태프, 의사든 간호사든 동등해요. 그리고 협력하는 관계이면서 그리고 대상자, 환자의 선택권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치료에 있어서도 환자, 대상자를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러한 엑스퍼트, 그러한 문제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인간 중심 돌봄 모델의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간 중심 치매 돌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간 중심 치매 케어라는 책이 2020년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돌봄이라고도 하고 사람 중심이라고 해야 돼요. person을 인간 혹은 사람 중심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래서 person centered dementia care예요.
그냥 케어가 아니라 여기에 디멘치아가 붙었고 이거는 톰 키드우드라는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퍼슨 센터드 케어에 있어서는 VIP가 되죠. Very Important Persons라고도 하고 치매 노인을 위한 인간 중심 돌봄에 있어서는 VIP. 여기서 이제 앞에 나왔던 Very Important Persons라고도 할 수도 있고 VIPS. V는 가치, I는 individual, P는 perspective, S는 social care environment 해가지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 노인을 위한 인간 중심 돌봄은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VIP라고 말씀을 드렸죠. VIPS, BIPS라고 그랬습니다. VIPS. 그래서 V라는 것은 valuing이에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연령이라든가 이 사람이 치매가 있고 없고 인지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고 안 떨어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가치 기반으로서 인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이건 다시 말해서 휴머니즘에 대한 가치 회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왕자가 수백 수만의 장미 중에서 하나의 나의 장미가 소중한 이유는 길들여지기 때문 아닐까요? 김춘수의 꽃처럼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고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한 어르신은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삶을 산 대상자고 어떻게 보면은 나의 미래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환자가 아닌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미래의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고 다음 그림은 제가 이제 요양시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간호사고 환자가 되겠죠. 그래서 간호사가 환자랑 아침에 만나가지고 서로 껴안아주고 예뻐하는 거예요. 나의 엄마처럼 사랑해주고 예뻐하고 안아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네. 두 번째, I라는 것은 individuals에서 개별적인 케어가 되는 것이죠. 치매 노인, 치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만의 고유한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저 가지고 있는 인격, 추억, 그 다음에 선호. 나는 잡곡밥을 좋아해요. 나는 흰밥을 좋아해요. 선호, 강점, 자원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치매 노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이제 뭐 이렇게 치매 노인들 같은 경우는 장기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뭐 빙고를 한다거나 그러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이렇게 새끼줄을 꼰다 그러나요? 이러한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렇게 콩을 골라내는 등의 이러한 그들의 인격이라든가 추억이라든가 선호를 고려한 그러한 접근이 I가 되는 것이고요. P라는 것은 치매를 가진 사람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가 필요한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치매 노인 입장에서 의사소통하고 공감하고 수용하고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죠. 더 파더라는 영화가 작년에 2020년도에 만들어졌죠. 이거를 보면은 치매에 걸린 앤서니가 이제 딸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굉장히 괴팍한 성격이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이런 영화가 되는데 치매 노인의 관점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치매 노인이면 그럴 수가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을 해? 딸 죽었는데도 왜 기억을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이해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근무했을 때 요양병원이에요. 그래서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 노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에서의 선진화된 요양시설을 많이 차용을 했기 때문에 위에도 굉장히 좋지만 좋은 요양시설이지만은 치매 노인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 그리고 과거의 기억력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치매 노인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미국과 같은 정원이라든가 미국과 같은 거실보다는 좀 더 한국화된 정원이라든가 거실이 친숙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VIP의 S에서는 소셜 인벌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요구를 지지하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치매 노인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리고 디멘치아 프렌들리 빌리지라고 해서 치매 친화적 마을도 있고, 이 세 번째를 보면은 이건 싱가포르이 되는데, 우리 식당은 치매 친화적인 식당이에요. 치매 노인들 환영입니다 라고 붙여두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이번 정부에 의해서 들어서면서 굉장히 치매에 친화적인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 친구와 기억 친구 리더가 되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치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그런 방법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치매 걱정 없는 서울시와 기억 친구라는 치매 파트너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치매 노인을 위한 인간 중심 돌봄,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작은 실천을 해야 되는지 하나 같이 동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900원이요. 여기 할머니 500원 더 주셔야죠. 얼마를 더 줘요? 할머니 500원 더 주셔야 된다니까요. 죄송해요. 할머니. 학생, 병원 가려면 172번 타야 돼요? 네? 172번이 병원 가냐고. 어디 병원 가신대요? 어디 병원을 그래?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엄마! 저희 엄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유, 얘 난들하고 고생했는데. 어이, 먹어. 여기 500원짜리 있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유 가져가셔야죠. 학생, 병원 가려면 172번 타야 돼요? 할머니, 혹시 한국 산부인과라세요? 아이고, 맞아. 할머니, 제가 거기 가는 버스 오면 알려드릴게요. 할머니, 위험해요. 바람 불러 바뀌면 건너셔야죠. 우리 딸이 애를 낳았어요. 아, 이번 CD 5층이네요. 5층 눌러드릴게요. 승희야.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아이고, 네 나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고생했다. 어여 먹어. 고마워요, 엄마. 치매가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하는 내 가족입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일상에서 치매를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당신. 당신이 바로 치매 파트너입니다.
여러분들 짧은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치매 노인을 위한 인간 중심 돌봄의 실현, 여러분들 5가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결심하셨나요? 네,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간 중심 돌봄 모델을 적용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만큼 달성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 목표를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가나 사회, 개인이 해야 하는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치매 노인들, 그리고 이제 치매 환자라기보다는 치매를 가진 대상자가 이 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공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치매는 불치의 병이긴 해요. 낫지 않는 병이긴 하지만 우리의 가족이 걸릴 수 있는 병이고, 미래의 내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이 치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 그리고 그 전에도 치매를 위해서 많은 공약들과 정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25개 구에서 이러한 치매 지원 센터를 통해서 치매 노인을 돌보거나 치매 노인들이 낮 동안 시설을 통해서 인지 기능에 관련된 그러한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은 음악요법, 미술요법 받는 등의 그러한 중재들이 적용이 되고, 가족을 위한 다양한 가족들을 지지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치매 노인의 인간 중심 돌봄을 위한 접근들과 정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저는 어느 정도 제가 너무 후한가요? 한 70% 정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각각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치매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을 하고, 치매 노인이 한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그들이 인간다움을 잘 펼치기 위해서 국가는 기반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개인들은 어떤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통계 수치, 치매가 가장 두려운 질환이고 가족 역시 가장 두려운 질환이다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는 그만큼 치매에 대해서 치매 노인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지하지 못하고 차별을 한다든가 혹은 경시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치매 노인을 한 사람의 주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중해주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부터 저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영상에서 봤지만 동영상에 나온 2번째 동영상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따스하게 손 내밀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같이 안아주는 것이 그러한 접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